원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탈원전을 못하게. 결국 지금 윤석열은 이제 이따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윤석열의 원전 확대가 비상식적이고 선진 국가와는 정반대로 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원전 확대를 주장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원전 확대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그 대신에 원전 발전 비율을 높이는 대신에 석탄 발전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그만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옳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 무역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제품을 안 사주겠다잖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환경을 지키고 그것도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세계 무역 시스템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물건 안 사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정반대로 가고 있냐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대자동차도 한국을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면 삼성전자도 한국 공장 다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은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뭐 보수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나라가 원전이 기술이 엄청난데 그걸 문재인이 다 망가뜨렸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요.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전기라고요. 위험한 전기.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셨잖아요. 체르노빌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원전 확대를 하겠다, 원전을 줄이겠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5년, 10년 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전 하나 짓는다 해도 부지 마련하고 설계하고 착공하는 데까지만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원전을 확대하겠다, 좋다고, 원전 확대하라고. 그러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예.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글로벌 시장까지 다 뺏긴단 말이에요. 지금 뭐 대만에 들어가 있는 풍광, 풍력 발전 설비들 있죠. 다 90% 우리나라 회사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는데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안 밀어주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겠어요? 결국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 안 된다 차원에서 지금 이건 전 세계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의무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나중에는 한 7, 80년 후에는 원전을 완전히 없어지게 해야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폐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근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그 지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이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양.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원전으로 계속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환경부가 분리를 했잖아요.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분리를 해버렸어요.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죠.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개념이 원래 개념인데 거기에 새로운 신자를 붙여가지고 원자력을 억지로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어떤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영역에 넣고 이야기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원자력은 원자력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름 붙이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지금 원전을 더 짓거나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고준위 방패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이. 지금 처리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래? 그러면은 고준위 방패 장치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전부 구구식으로. 지금 한수원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는 건조장 그러니까
수영장에다가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식혀야 한다고 했잖아요. 핵연료, 다 쓴 핵연료를. 그게 이제 그 온도가 한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떨어지면 예, 그냥 야지에다가 그냥 넣고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방치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는 최종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처분을 그러니까 넓은 공터에다가 그냥 건조시키는 방식이거나 안 그러면 그 깊은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방치를 해놓거나 그래서 이 세상하고 완전히 이제 차단시켜 놓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 기본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격적인 방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로 운영을 해보자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연탄재를 그냥 던져놓는 방식이 아니고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연탄재 하나하나를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그냥 건조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최소 50도에서 많게는 7, 80도 정도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방사능이에요. 근데 그게 그 상태에서 짧으면 5,000년, 길면 10만 년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열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군가는 투자를 하겠죠. 근데 50도에서 70도는 어디에도 못 써요. 방구석에 넣을 겁니까, 그걸?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피 키우는 저기 어항에 넣었으면 딱 좋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돈 잡아먹는 하마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500년, 1000년을 가면서 어떤 정부가 꾸준하게 수천억씩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나 핀란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네.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여기서는 앞으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돈을 때려 박아 줄 거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냐고. 아무리 프랑스 땅에 있는 거라고 프랑스 정부가 해줄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아무리 무식하셔도 원전이 안전한 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지금 한국이 잘 잡은 방향성을 다시 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방향성을 틀 때 주로 인용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지금 원전이 뭐 한 70%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방향성은 탈원전입니다. 일시적으로 뭐 당장 대안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용연한 지난 원전은 더 쓰겠다고 하고 근데 그 사용연한 지난 원전에서 오염수가 질질 새고 있고 실제로 원전 주변에서는 기형아가 태어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안전한 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다로 공기로 방사능은 계속 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 지은 원전이라도. 그러니까 원전 주변에 기형아 출생률이 몇 배 되죠. 일반 다른 지역보다. 그걸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선동되다 보니까 탈원전이 마치 대한민국을 망하기로 한 것처럼 아니야. 탈원전으로 가야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요. 거기에 삼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리백이. 탄소 배출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국내 언론이 지금 프랑스 원전을 계속 갖다 써. 아까 말한 어중간한 애들. 조중동보다 더 나빠 이 새끼들이. 내가 대충 해줄까?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이런 애들. 서울신문 이런 애들. 보면 기자들이 아무것도 몰라. 프랑스 2050 에너지 믹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 맨 밑에가 현재 에너지 믹스란 말이 좀 어려운 건데 프랑스는 어떤 정도로 전기를 만들고 있는가? 이게 지금 표시를 보면 파란색 있죠? 네이비색. 요게 지금 프랑스의 원전 비중이에요. 굉장히 높잖아요. 요거를 지금 위에 있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2050년까지. 2050년까지. 그럼 2050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100%까지 도달하겠다가 프랑스 대사관에서 나온 겁니다. 2050년에 신재생 에너지 100%에는 원전의 이 남색깔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년 후에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대략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인데 프랑스를 계속 팔아먹는 거야 지금. 프랑스도 줄이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 에너지 전쟁이 네. 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쩔지 몰라서. 그렇지만 2050년 장기간의 시나리오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가 최대 전력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독일과 벨기에로부터 전력을 수입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낮다 보이고 낮은 데다가 원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 원전에 결함이 생기니까 결국 겨울철에 전력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원전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해 탈원전에 앞둔 국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결국 프랑스 핑계 대면서 야 프랑스 봐라. 왜냐하면 프랑스도 유럽에서 목소리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쉽게 표현해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시켜달라고 해서 EU가 이러이러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그럼 시켜줄게 이거 하면 이 상태였거든. 근데 앞뒤 싹 잘라버리고 유럽도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말장난이죠. 유럽에서 그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거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 저항성 연료.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냉각수를 뜨려붙지 않더라도 20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안전한 연료 기술이 확보됐을 때 그리고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에 대해서 확보가 됐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친환경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텍소노미는 그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연구 자금을 대줄게 라는 조건인 거지 원자력이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원자력 관련된 기사들을 잘 살펴보면요. 원전을 폐쇄한다고 돼 있지 최종 처분한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나라가 핀란드인가 거기에요. 핀란드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처분에 관련된 최종 처분장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그 나라 하나 빼고는 그 최종 처분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처분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최소 5,000년 동안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다 하면 그냥 문 닫고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 닫고 이렇게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경제적이고 안전한 거죠. 그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처분장을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폐쇄한다는 말만 하지 그 핵연료를 최종 처분한다라는 기사는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한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싸그리 무시하고 EU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친환경으로 규정한다. 근데 그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 이제 원전 비하, 핵 피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프랑스를. 근데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이 망하는 걸 보고 탈원전 할게 선언해가지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은 엄청 차이 날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태양광 사업. 쟤네들이 왜 태양광 사업이 무슨 비리투성이라고 하는지가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태양광 사업 지원 엄청나게 했는데 이명박이 싹 끊어버리는 순간 세계 2위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못하게 돼서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그거 했던 그 사업이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 결국 핵피하들의 농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전기가 막 뭐 원전을 멈추니까 뭐 전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진실은 이런 거예요.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 56기 중
14기가 유지 및 보수 등의 이유로 가동 결함. 중단되었다.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유럽 전체 전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거거든요. 진실은 좀 달라.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뭐 한전이 적자가 났다. 쌩 거짓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냐? 탈원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전이 생산량이 더 늘어났는데 탈원전 때문에 어떻게 한전이 적자가 날 수 있어?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만 했었지 탈원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2기가 늘었죠. 기존에 네. 세웠던 거, 예. 공사하던 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 노후된 원전만 이제 폐쇄하고 이런 정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거짓말들을 하십니까?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저 이런 걸 주장하시는 보수 어르신들이나 관련한 핵피아들 윤석열 씨 원전 주변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까? 만만한 어디 바닷가에 사는 노인들이나 사는 곳에 가서 지원해주면서 뭐 뭔가를 하잖아요. 언젠가 대형 사고 나면 책임질 겁니까? 대형 사고가 나면 책임이라는 소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데 사람들이 죽어버렸는데 이미 그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의 특성상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50km, 100km 이렇게 계산을 하면 후쿠시마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월성 고리원전만 생각해봐도 반경 50km 안에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 인구만 350만이에요.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갑니까? 후쿠시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덕 정도? 그런 느낌이지. 예. 좀 한적한. 예. 바닥.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이 엄청 많다고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하고 이제 70% 의존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작은 결함만 있어도 그 원전 중단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물이 새 나와도 그냥 돌리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프랑스가 지금 계속 프랑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을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프랑스의 EDF라고 우리로 치면 한전 같은 거기를 완전히 국유화 시켰습니다. 14조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국유화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 그 정도 투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 러시아 전쟁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계속 불안해지니까 이거 국유화 시켜서 막겠다고 나라 차원에서 나선 거거든요. EDF를 국유화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EDF의 적자가 워낙 심각해서 투입하는 자금이 그만큼 작아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적자 심하대요. 그렇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EDF가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부도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인수를 했던 거예요. 그 추세가 그렇게 민영화가 예.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맞아요. 인수하고 예, 하고 예. 있는데 지금은 한전은 사실상 지분 반 정도는 민영화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이 전기료 인상이나 난리를 치고 적자라는 보도가 수도 없이 나오고 정부의 몫이라고요. 그게 정부가 세금 잘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전기료를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료 40% 인상하니 정부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죽으란 얘기지. 윤석열 안전 중시 사고는 버려라 같은 소리 개소리 하고 있잖아. 난 저건 언젠간 내가 이것 때문에 윤석열 새거랑 찰날이 온다고 봐요. 미친 게 아니어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 말은 진짜 역대급이라 묘비에 적어줘야 됩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그 안전 문제로 국민들한테 거부감 줬던 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언론들이 아까 말한 어중간한 언론들이 조중동이랑 합세해가지고 전기가 안전한 전기 같은 원전이 안전한 전기 같은 거짓말 선동을 하니까 문제죠. 진짜 화난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